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갖고 와봤거든요. 가볍고 일단은 발림성도 좋고 지성 피부한테도 추천하시나요, 원장님? 이거 지성 피부한테 굉장히 좋아요. 일단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잘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앞전에 재생크림이었나요? 지성 피부 스킨케어 루틴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안 그래도 지성 피부였다고 한번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한번 다루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민감성 피부는 이렇게 하세요, 건성 피부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지성 피부는 좀 소외되어 있어. 맞아요. 왜냐면 지성 피부가 좀 튼튼하거든요. 다른 피부에 비해서 피부도 두껍고 좀 유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 장벽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피부보다는 건강한 편이긴 해요. 외톨이에요, 외톨이. 근데 이 지성 피부인 분들이 피부에 기름이 많으니까 뭘 발라야 좋을지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지성인지 아닌지를 일단 몰라요. 지성인지 아시는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피부 지성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성 피부 스킨케어 방법,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성 피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세안하고 나서 어떤 제품 바르지 마시고 한 2~3시간 정도 가만히 있었을 때 얼굴이 번지르르 해져요.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T존이나 U존 쪽으로 좀 유분기가 많고 번들번들 거리다, 그런 분들은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편할 거예요. 원장님 이마가 지금 번들번들 거리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막 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원장님 피부 너무 좋아요, 뭐 하세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개기름. 기름이다. 근데 불편한 게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지성이면 아침에 화장하거나 막 선크림 바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5시, 6시쯤 되면은 일단 화장 다 무너져. 아침에 보던 내 얼굴이 아니에요. 저녁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 그럼 남자분 같은 경우 저는 좀 불편한 게 선크림 아침에 바르잖아요. 좀 낮은 괜찮은데 6시, 7시 되면 눈이 좀 시려요. 그러니까 이게 유분기가 많으니까 흘러내려서 선크림이 눈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가에 선크림을 조금 덜 바르거나 안 바르는 게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트러블이 좀 자주 나거나 아니면 모공이 되게 넓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량이 많고 배출이 원활치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첫 번째는 세안 후에 한 2~3시간 이후에 T존이나 U존 쪽으로 번들거림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만 되면 화장이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선크림 발랐을 때 눈 시리는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러블이나 아니면 모공이 넓으신지 확인해보면 내가 지성 피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번들거려. 근데 건조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부지거든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피지 분비량은 많은데 속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습을 좀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요거에 관련된 거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그 지성 피부가 무조건 안 좋은 피부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의 장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피부 좋아하거든요. 제 지성인 거를. 저희 어머니, 저 누나 다 지성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안 들어요. 어머니 막 시술해주고 싶어도 주름이 없어. 얼굴이 팽팽하거든요. 피부가 두껍고 피지 분비량이 많으니까 노화가 느려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고 건성이신 분들은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지성 피부분들은 잔주름도 많이 안 생기고 처짐이나 탄력 저하도 적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좋은 게 지성 피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지 분비량이 많잖아요. 피지가 보습을 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안쪽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들을 막아줘서 이 속 보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든가 이런 진피층 환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더 가속하게 하고 탄력을 저하시키는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지성 피부가 되고 싶은데요, 원장님?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지성 피부에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은 지성 피부의 특징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일단 가장 불편한 거는 트러블 발생하는 거. 피지 분비량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배출 안 되고 쌓여서 여드름 많이 생겨서 여드름으로 고민 오시는 분들 중에 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공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지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번들거림이 이제 제가 장난스럽게 막 광이 나서 좋다고 하잖아요. 너무 번들거려. 그리고 하루 정도 세안 안 하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트러블 잘 나요. 그리고 화장도 금방금방 무너져서 또 다시 리터치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원장님. 근데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피부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만 잘한다면. 원장님 그러면은 관리를 잘하면은 좋은 피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성 피부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아침 스킨케어 방법 뭐가 있을까요? 관리할 때 3가지가 중요해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하는 방법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침에 간단하게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 분들은 수면 중에도 피지 분비량도 많고 노폐물들도 얼굴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클렌징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 쓰거든요. 좀 미온수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습. 이 보습은 사계절 그대로 일정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이때는 가볍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보습에 중요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세럼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느 순간 트러블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크림을 빼요. 그리고 수딩겔 같은 거 좀 발림성이 좋거나 가벼운 제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오일 성분이 더 있는 보습에 더 중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광고는 아니라서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가볍고 일단은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보습감도 좋아서 주로 요즘 메인으로 쓰는 제품이에요. 지성 피부한테도 추천하시나요, 근데? 이거 지성 피부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중요한 게 발림성이랑 가벼운지 리치한 것들은 번들거리는데 더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수딩겔이거든요. 훨씬 더 가벼워요. 보통 로션 크림보다 겔 타입을 발랐을 때 부드럽게 펴발라지는 그리고 바르고 나서도 좀 번들거림도 덜하고 보습에도 도움 많이 돼서 전 이 두 가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선크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제품이긴 한데 저도 선크림 되게 여러 가지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제품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무기자차, 얘는 유기자차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저도 민감하고 트러블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기자차를 써주고요. 피부가 좀 안정된 상태다 하면은 유기자차를 써요. 이런 지성 피부들은 선크림을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 넌 코메도제닉한 거나 아니면 저같이 발림성이 좀 좋은 것들, 수분 제형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는 세안 폼 쓰시고 그 다음에 토너나 에센스 세럼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수딩 겔 같은 거 아니면 로션인데 가벼운 제품 발라주시고 선크림도 오일 프리 제품이나 발림성 좋은 제형들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발라주면 좋아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부지런하겠어요, 원장님.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요즘은 워낙 정보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특히나 20, 30대 분들은 제가 쓰는 제품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추천드리면 또 써보시고 뭐 자기는 이런 게 더 좋다면서 같이 막 치료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정보 공유. 네. 약간 맛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맛있다 생각해서 원장님 맞아요. 모시고 갔지만 원장님 맛없다 그러면은 전 상처받고. 근데 아침 케어에서 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제품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이런 피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제품을 발라버리면 막히는 효과가 나타나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아침 오전 스킨케어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나이트 케어라고 하잖아요. 지성 피부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저녁 스킨케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녁에 이제 집에 오셔서 스킨케어 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이죠. 선크림 안 바르거나 화장 안 했을 때는 그냥 약산성 세안제나 폼클렌저 같은 걸로 단일 세안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크림을 좀 많이 발랐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다 했을 때는 이중 세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차 세안제는 클렌징이 좋은 것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것들이 세정력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내가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해진다면 장벽이 너무 무너지거나 과도한 세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렌징 밀크 정도가 좋거든요. 클렌징 워터는 지성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세정력이 약하고 저는 클렌징 밀크를 써요. 그래서 저녁에는 클렌징 밀크 쓰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약산성 써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항성 피부야 라고 하면 클렌징 오일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성이신데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오일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오일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으면 모공을 막아서 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클렌징 밀크를 추천을 드려요. 이것 또한 내 피부에 맞춰서 좀 변형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이중세안이 좋대 그러니까 맨날 이중세안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습인데 아침 루틴이랑 비슷해서 내가 바르던 거 토너나 에센스 세럼 앰플 바르고 가벼운 제형으로 수딩 겔이나 아니면 로션 같은 거 발라주시고요. 나이트 크림 바르시는 분은 여름 같은 경우 그리고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는 너무 두껍게는 바르지 마세요. 오히려 모공 막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좁쌀들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수분 팩을 해주시면 좋아요.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거든요. 피부가 건조해 수분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피지 분비량을 더 늘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분들은 팩을 그래도 1일 1팩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해주시면 15분에서 20분의 투자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적으로 꿀팁 드리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피지 분비량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탈락하지 않은 각질들이 쌓여 있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또 트러블을 유발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지성이신 분들, 얼굴에 기름기가 좀 있으신 분들 보면은 기름종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름종이 사용해도 좀 괜찮은 걸까요? 실제로 저도 기름종이 쓰고 있고 잘만 쓰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름종이도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기름종이 쓰는 장점이 있어요. 화장을 아침에 하고 오후에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 기름종이로 피지를 제거해주면 화장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유분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 분비량이 과도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죠.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리면 저 맨날 책상 위에 있어요. 그 쓰는 날이 있거든요. 광이 잘 나는 날은 안 써요. 눈부실 수 있으니까. 일단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기름이 많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분기가 없고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면 건조하다고 생각을 들고 오히려 피지 분비량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는 권하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마에 붙여서 한 번만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떼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엄청 많죠. 오, 그러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운 거야. 유분이 안 묻은 부분이 아까우셔서 막 또 여기로 여기 좀 닦고 여기를 좀 여기 닦고 붙이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막 문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 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마에 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방송용 강의였는데. 근데 요거 제가 쓰는 거는 오일 컨트롤 페이퍼라고 써있거든요. 종이 타입인데 옛날에 그 파란 색깔 종이 혹시 기억나세요? 오, 네네네네. 그게 필름이형. 걔는 유분을 더 잘 흡수해요. 그래서 걔는 더 많이 쓰면 더 건조할 수 있어서 그 점만 유의하시면 돼요. 근데 화장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빨리 지워질 수 있어서 파우더 페이퍼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안 갖고 다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름종이가 많이가 없다 할 때는 가볍게 티슈 한 장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유분기 많은 데 올려서 살짝만 눌러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소외받는 피부, 지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저도 피지 분비량이 많고 극지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도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정말 좋은 피부거든요. 특히나 나이 들수록 지성 피부의 장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지성 피부다 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아름다운 피부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성 피부다 아니면 주변에 쟤는 얼굴만 보면 너무 광이 나고 좀 너무 과도해 할 정도의 피지 분비량 많으신 지성 피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또 어떤 좋은 거를 갖고 계시겠나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아크리프 트리파루텐인데 이거 발라주면은 피부 턴오버 빠르게 해주고 잔주름 개선되고 트러블 좀 줄여주고 세수에도 도움 되거든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거죠? 꼭 지성은 아닌데 지성 피부분들한테 비타민 A가 좀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레티노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이거든요. 지성 피부분들이 여드름도 많으니까, 그리고 피부도 각질도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런 비타민 A 연고 발라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마지막 꿀팁. 원장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화장대가 궁금합니다. 원장님의 화장대. 화장대? 화장대가 없고 화장실에 다 있어요. 세안하고 나서 건조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 발라요. 그래서 화장대는 따로 없는데 화장품은 종류별로 많고 테스트해보는 것들도 많으니까 요즘 앰플 화장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것도 테스트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개해 주시는 걸로. 나중에 런칭되면, 근데 이거 광고는 아니라서 저도 장기간 써보고 정말 이거는 추천해도 좋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